자, 지금부터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닌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우리 집행유예 할 때 공부를 했죠. 집행유예를 부과할 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량사항이죠. 집행유예를 부과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때릴 수 있고, 두 개만 때릴 수 있고, 한 개도 때릴 수 있고, 전혀 안 때릴 수 있고, 판사의 재량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는, 거나, 또는 의 해석인데, 우리 판례는 세 가지 전부, 두 가지, 한 가지 전부 안 때릴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그쵸? 그래서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친 겁니다. 자, 이번 판례는 우리 강론할 때 특수폭행죄 할 때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자,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인용 납부를 요구하던 직원을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했다고 했을 때 이때 승용차 세모 쳐보시고 이 승용차는 폭처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쵸? 승용차를 들이받았을 때 특수폭행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3번도 강론할 때 봤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수행죄 조문인데요. 여기서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정형뿐만 아니라 파란색으로 미수범까지도 그 예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그쵸? 4번 판례입니다.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도시정비법상의 형법 129조 내지 132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조문입니까? 수뢰죄 조문입니다. 수뢰죄에서 공문으로 보아야 한다. 자, 무슨 말인가? 자,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이것도 형법상의 뇌물죄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여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의 직무를 수행해 왔잖아요.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5번은 이 형소법 조문이네요. 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자, 옆에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보세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도 되지만 그 옆에 동그라미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쵸?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까지도 적용된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됐죠?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 나와 있는데요. 자, 성폭력 처벌법에 가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게 되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공중밀집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찜질방 수면실 세모 쳐보시고 이것도 공중밀집 장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중밀집 장소의 추행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것이죠. 자, 7번도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 줄 가보시면 이메일의 내용을 즉 타인의 정보이죠. 정보.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3자로부터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서 이메일 출력물입니다.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누설로 볼 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징계위원회 처벌한 것은 이메일의 내용물이잖아요. 이메일의 내용물이기 때문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출했기 때문에 누설한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유추해석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자,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네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보통은 뭐죠?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서로의 육성을 통해서 이제 음란, 퇴폐 이런 그 것을 주고받는 것인데 이 불건전 전화 서비스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화상 채팅 서비스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속칭 말해서 몸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하면 이 고시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진보된 전화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다수법이 있는데요. 그 입법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요? 불꽃유의 설치, 사용 과정에서의, 그쵸? 이건 미술 그지 마세요. 제가 한번 미술 그는 거니까. 불꽃유의 설치 및 사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때 이 관련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설치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설치 행위를 하다가 그 촛불을 수십만 발, 수백만 발을 하늘을 쏘아 올리잖아요.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쏘아 올렸을 때 불발탄이 나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쏘아 올릴 때 일단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장비가. 그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장비가 넘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법익이 입법 목적 자체가 안전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용 속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설치행위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의 해석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도 출제가 몇 번 많이 됐어요.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약사법이 나와 있네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 판매에는요. 이 판매 나와 있잖아요. 이 판매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유상, 무상, 불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이 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한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일반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약사가 약을 판매했을 때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 무면허자가 약을 막 판매한다고 했을 때 국민 건강권이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꼭 유상만 처벌되고 무상이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무상 공짜로 먹으면 그것이 국민 건강권이 보호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는 유상, 무상, 불문이다. 따라서 그 밑에 가보시면 무상이죠. 무상으로 수유한 경우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갑회사 임원이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그 회사 직원들 및 가족들에게 수여를 했어요. 공짜로. 이 수여가 뭐죠? 공짜입니다. 공짜로 수여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전문 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인데 이 전문 의약품은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고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방전 없이 직원들에게 주겠다고 가족들에게 주겠다고 타미플루 39,600정을 뿌렸습니다. 공짜로 뿌렸다라고 했을 때 약사법 위반죄를 처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매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무상으로 주는 것도 포함된다.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에 가보게 되면요. 잠입죄가 있는데 지령을 받는다는 이 말 속에는 또다시 지령을 받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령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위반이 아니다 라고 봤죠.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죠. 가야벌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지령을 받든 두 번 지령을 받든 거푸 받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인 차영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자격 있는 약사의 경우에도 밑에 약사 면허증을 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약사 면허증을 대여했다고 했을 때 그 약사 면허증을 무자격자에게 주는 것도 약사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고요. 약사 면허증을 또다시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약사법 위반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사 면허증을 이 사람에게 주었든 이 사람에게 빌려주었든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 해석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밑에 거 마찬가지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네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 대여증의 대여에는 무자격자에게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죄가 된다. 위의 것은 약사법 위반죄, 밑에 것은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사건이죠. 자, 다음. 자,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가 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면 처벌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데 그 업무 외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의료행위 등을 빙자해서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업무 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료법인가요?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털 투여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가 이 의료행위라고 해서 빙자해가지고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털 투여했다라고 했을 때 업무 외의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자,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법률이네요. 여기 타인 속에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된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사람에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밑에 사망자뿐만 아니라 밑에 사망자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함부로 누설하게 되면 처벌되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우리 사자명예훼손죄도 있듯이 그렇게 유추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도 가보시게 되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는 타인에는 누구까지 포함된다? 타인 속에는 개인, 기업,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네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위탁받은 자의 임원,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의 신용정보 등을 누설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누설했다든지 기업이라든지 법인의 정보를 누설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법에는 알선 얘기 쭉 나와지고 있죠. 알선이 뭔지 쭉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알선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참고로 읽어보세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 끊어버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 검찰의 직원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변호사로부터 받겠죠. 그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검찰 직원들이 제일 많죠. 경찰, 검찰 직원들이 이 피의자 등을 조사하다가 피의자들이 그래요. 저기 저 수사관님, 경찰관님, 계장님, 과장님 하면서 그렇죠? 좀 아는 변호사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경찰관들이나 검찰 직원들이 알려주잖아요. 자기가 있는 명함이 많이 있을 텐데 변호사로부터 받은 명함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미리 사전에 변호사하고 약정을 하죠. 내가 사건을 물어다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임료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 검찰 직원들이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변호사부터 받았을 때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것이 다 터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옆에 보시게 되면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 검찰 직원들이죠. 직원들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비변호사인 검찰도 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처벌된다? 변호사까지 처벌되는 조항이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둘 다 쌍방 처벌인 거죠. 쌍방 처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자, 19번 한번 볼게요. 자, 청소년보호법 얘기 나와지고 있죠.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성혼숙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남녀 쌍방이 청소년이다. 그건 당연한 거지. 그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다? 남녀 중에 일방만이 청소년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청소년, 한 사람은 성인. 원조교제라는 거 있죠. 원조교제. 이것도 이성혼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가 있다. 그 예를 적어드릴게요. 원조 교재. 자, 20번 보면, 자, 요건 앞에서 그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판례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청소년보호법이 나와 있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쵸? 술을 내어놓을 당시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요.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계산은 누가 했는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은 술을 내어놓을 당시 성인들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성인들만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위반죄 처벌할 수가 없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 청소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할 수 있었던 사건이죠. 다음, 자, 총포, 도금, 화양요동 단속법이 나와 있죠. 여기서 소지가 무슨 뜻인지 쭉 설명되고 있네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자신의 실력 지배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소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뜻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세모 쳐보시고 이것도 파란색입니다. 이것도 뭐다? 이것도 보관이라고 보아서 소지했다라고 보아서 총포, 도금, 화양유등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2번. 자, 아청법 얘기 나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그 다음에 제작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영상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을 했잖아요. 등장했어요. 등장했으면 해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의 자체가 효력이 없잖아요.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뭐 피해자의 승낙이라든지 뭐 강론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추행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동의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또 이것이 사적인 소지 보관을 위해서 촬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동 청소년이 등장을 했잖아요. 등장을 해서 이 아이가 동의해 주었다 할지라도 또는 이것이 뭐 널리 공개 이렇게 널리 뭐 공개하거나 뭐 이렇게 돌려서 보거나 막 이렇게 전시하거나 공연 전시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비록 1차적으로 자기 개인 메일에 보관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아동 청소년이 등장을 했고 성인 음란물을 찍었기 때문에 음란물에 해당할 수가 있다. 제작해당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죄 처벌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밑에 건 똑같아요. 밑에 건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그래서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소지 보관 목적이라 할지라도 밑에 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마찬가지다. 그 예가 나와 있네요. 피고인이 카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를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아동 스스로가 청소년 스스로가 혼자 이 촬영을 했던 거예요.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청법 위반죄로 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수가 되는 거죠. 여기 가보시면 제작으로 보는 것이고 촬영이 맞춰 재생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이 되었다면 그 이 범죄에 관련된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또 밑에 아청법 이게 나와 있죠. 여기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는 그 아이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권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 10조 2항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가 없어서 이놈이 꼬드겨서 권유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의사가 비록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되겠지만 이 아이들이 먼저 돈이 없으니까 가출은 했고 뭐
먹고 살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했다 했을 때 이것도 아청법 위반죄 10조 2항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할 사람들을 물색해 주었고, 그렇죠? 뭐 장소, 대가 방법 다 이런 걸 했고 했을 때 권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자, 다음. 자, 요 판례는 강론 시간에 좀 본 것 같은데요. 자, 성폭력 처벌법 얘기 나와 있죠? 여기 반포 얘기 나와 있습니다. 반포. 반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편 여기 반포와는 별도로 이 제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포할 의사가 없이 특정된 일인 또는 소수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제공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유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쭉 보시니까 공소배인이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나의 여자이니까 그 여자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 동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특정된 한 사람에게 보는 거잖아요. 특정된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마지막에 제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대신 뭐는 아닙니까? 반포는 아니죠. 반포는 여기서 보았듯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포인데 이것은 특정된 한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제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저작권법에 가보면 공연이란 말 내용이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연이 무슨 것인지 읽어보시고 그래서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그 녹음 녹화된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것도 공연에 볼 수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공연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노래한 거 이것도 공연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는 아니다고 봤습니다. 여기 다자가 빠졌네요. 일단 뭐 그건 의미가 없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연전시 얘기 나와 있죠. 공연전시. 공연전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뜻풀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공연전시 밑줄 그시고요. 검은색으로 밑줄 그어보시면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링크를 통해서 링크 세모 쳐보시고 음란한 부호 등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링크를 하면 당연히 만들어지죠. 그랬다면 공연전시라고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는 것도 공연전시라고 보아서 전기통신법 기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출제 잘 돼요. 27번, 오른쪽에 28번, 29번 전부 다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마지막 공연전시에는 여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해버리고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렸다면 공연정시에 충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보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가 쭉 나와지고 있죠.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쭉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직접 접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도 도달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가 뜻풀이입니다. 뜻풀이.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파란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 세모 쳐보시고 되었다면 이것도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를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태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기수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추상적 이혼범일 때 이런 말 나오죠. 그 내용을 읽어보았는지 안 읽어보았는지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기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사실관계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비록 이 사람이 안 읽어봤습니다. 수십 메시지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스팸 보관함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도달하게 하였다. 도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지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지 않고 그냥 메일로 보내게 되면 그게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읽어보았든 안 읽어보았든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같은 법률이죠. 그렇죠? 똑같이 성적 수치심 혐오가 밑에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직접 접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까지 읽었죠? 앞에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 밑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링크네요. 링크 세모 쳐보시고 그래서 밑에 그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마지막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링크, 여기서도 링크, 전부 다 출제가 잘 돼요. 이 최신 판례 번호 보면 17년도, 18년도잖아요. 그렇죠?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출제가 거의 안 됐으면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예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셔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